자, 이 문제 봅시다. 자, 최근 그 학교에서 매우 이제 많이 참고하는 중달책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암모니아 수용액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초기 농도가 있고 부피가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냐면 새로운 요런 구리화합물을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뭐 거의 예외 없이 자 NO3 이온가는 1 마이너스. 그리고 요 녀석의 역할은 구경꾼. 그렇다면 여기 있는 구리 이온가는 2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죠? 1대2로 결합해 있으니까. 그럼 결국 누구 사이의 반응이라는 거냐? 구리 이가하고 암모니아 사이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리 이가하고 암모니아 사이의 반응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평형상수로 제시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이 구리가 암모니아랑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정한 배수는 얼마? 가장 안정한 배수는 얼마? 윤지수도 잘 읽고. 진짜 괜찮죠? 안정한 배수는 얼마? 4. 배수 영어로? 배수 영어로?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했죠. 코디네이션 넘버. 그래서 이 평형식에서 나와 있는 요 리간드가 결합해 있는 저 숫자로부터 이 구리 이가가 지금 최대 4배까지 해서 안정화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이 얌모니아의 역할은 리간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리 이가의 역할은 금속. 알겠죠? 그러면 우리 앞선 문제 뭐 풀었어요? 구리 대신에 뭐로 반응했던 거? 은. 알겠죠? 그래서 은으로 반응했던 것을 앞선 문제에서 푸는 거고, 지금 그 금속의 종류만 달라진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앞에 과정하고 앞에 풀었던 문제하고 매우 심각하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거의 비슷하겠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문제 알겠죠? 그래서 훈련하는 문제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어떤 거에다가 어떤 거를 섞어. 자, 섞는다. 뭐부터 계산? 모르수. 자, 아까하고 달라. 똑같아. 다른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지금 알자 이온인, 알자 물질들인 요 얌모니아하고 여기에 있는 구리이가, 요 놈의 이제 모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농도하고 부피를 곱해가지고 설라분에 요런 식으로다가 뭘 표현했어? 몰수를 구해놨어. 알겠죠? 이때 또 느낄 수 있는 거, 이 둘 사이가 뭐 좀 어때? 심각하게 많이 차이 나지. 그지? 그럼 여기서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이 구리 이가가 여기서 무엇이 될 것이다? 한계 반응물. 한계 반응물 영어로? 리미팅 에이전트. 알겠죠? 리미팅 에이전트. 한계 반응물 영어로 리미팅 에이전트.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 리간드하고 금속하고 반응을 할 건데, 이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반응성은 어떻다 그랬어? 금속과 리간드 사이의 반응성은 어마어마하다고 했지. 왜 어마어마해? 바로 관련된 표현상수들이 다 뎁다 크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안정한 배유수인 요 4 요거에 도달할 거고, 이놈이 얼마나 맹그러진다? 가장 안정한 배수수 4가 얼마나 만들어진다? 얼마나 만들어져요? 자, 얘가 100% 반응해서 가장 안정한 배수 4 얼마나 만들어져요? 몰수로? 넣어준 얘가
100%다 반응하면 100%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몇 몰 있었는데? 얼마나 있었어요? 바로 이만큼 생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 반응물이 있는 만큼 생성물이 100% 만들어진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이 암모니아는 처음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암모니아는 처음에 1.5몰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반응하죠. 일부가 반응을 해서 이 암모니아가 요 녀석의 리간드로 작동을 한다고. 그럼 이때 처음에 있는 것에서 얼마나 반응하는 거겠어요? 처음에 있는 것에서 얼마나 반응하겠어요? 바로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4로 반응하지? 근데 그때 여기에 있는 구리 금속이 얼마나 반응했어? 구리 금속이 이만큼 반응했잖아. 바로 0.001 요 값만큼 반응을 했을 거라 이런 말이지. 뭐만 나죠? 그럼 얘 계산해 주면 얼마? 1.496 몰일 거야. 맞나 계산이? 그렇지. 윤지수 오케이. 그렇죠. 자, 문제 잘 보시면 그 착화한 물이 100% 만들어지고 리간드 일부 반응에서 남는다. 자, 아까 은에서 했던 얘기하고 달라 완전 똑같아 구조가. 문제가 완전 똑같지.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풀이 과정이 굉장히 루틴하게 정해져 있다고. 그 정해져 있는 그 과정 그대로 따라가야 빠른 시간에 득점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남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초기 농도를 한번 구해보자. 누구하고 누구의 초기 농도? 바로 여기에 있는 이 4배의 착화한 물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암모니아 이 녀석의 초기 농도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배의 착화한 물 얼마나 남았냐면 얼마나 생성됐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남았지. 농도를 구하려면 이걸 뭘로 나눠야 돼? 농도를 구하려면 이걸 뭘로 나눠야 돼? 부피로 나눠야 되지. 전체 부피는 얼마? 전체 부피는 500에 500을 더해서 1리터.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몰수를 리터로 나눴으니까 0.001 몰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몰수를 얼마나 남았어요? 1.496몰 남았죠? 그리고 그때 전체 부피는 얼마예요? 똑같이 1리터. 그럼 계산해 주시면 얘 농도는 1.496몰 농도. 알겠죠? 이렇게 구한 것이 바로 암모니아하고 구리를 섞었을 때에 남게 되는 그 착화한 물하고 리간드의 초기 농도거든. 그런데 이때 외워야지. 뭘 외워? 이렇게 구한 초기 농도가 뭐랑 똑같다라는 걸 외워야 돼? 그렇지. 이렇게 구해놓은 초기 농도가 그냥 이게 바로 평형상태 농도다 라는 것을 외워야지. 알겠죠? 얘도 바로 요놈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4배의 착화한 물의 평형상태 농도라는 걸 외워야지. 아시겠죠? 왜 초기 농도와 평형 농도가 같죠? 지금 이 시스템에서 이게 근사적으로 아주 비슷해지는 효과는 무슨 효과죠? 무슨 효과에 의해서 초기 농도가 평형 농도랑 같아졌죠? 그렇지. 이 사이에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구체적으로 공통이온 효과를 묻는 문제는 별로 없어. 저렇게 푼다라는 걸 그냥 외워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구했느냐? 여기에 있는
4배의 착화물 요놈 농도하고 그 다음에 요 암모니아 평형 상태에 있는 요 암모니아 농도들을 다 구해버린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놈 리간드가 3개 붙은 거 아시겠죠? 그럼 저 리간드가 3개 붙은 거 이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이 수식에서 여기에 뭐 넣어주면 돼? 여기에 K4 넣어주면 되죠. 바로 단계 평행상수 K4의 정의가 요거분의 요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 평행상수가 값이 1.55 10의 제곱이고 암모니아가 1.496이고 요놈이 0.01이고 0.001이고 해서 계산해주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4.31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3배의 착화물 구해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2배의 착화물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구하면 되지. 이땐 여기는 평형상수가 뭐? 평형상수가 K3 알겠죠? 그래서 얘도 나와 있는 값을 넣으면 되죠. K3는 10의 3승 1.496 요 값은 보시다시피 요거 그대로 넣어주고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더라? 3배의 화합물은 2.88 2배의 화합물은 2.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 남아요? 여기에 있는 1배의 화합물이 하나 남죠? 자 그럼 이 1배의 화합물 1배의 화합물 얘는 여기를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43K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4.97 10의 마이너스 얼마 나오더라? 13승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배의 화합물까지 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약에 구리 이가를 구하고 싶다. 만약에 쟤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루틴하다는 거 알 거예요. 구리 이가 농도는 구리가 1배위 화합물 농도를 K1과 암모니아의 농도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계산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1.78 10의 마이너스 17승 몰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4배의 착화물은 얼마나 남아요? 4배의 착화물은 0.01몰 남잖아요. 0.001몰 남잖아요. 근데 결국 3배의 착화물 얼마나 있어요? 3배의 착화물 얼마나 생겼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2배의 착화물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거의 없죠? 1배의 착화물 어떻게 됐어요? 완전 없죠? 완전 없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구리가 얼마나 있어요? 전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의 반응성은 어떻다? 금속하고 리간드 사이의 반응성은 엄청 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 진행된다. 무슨 말 알겠죠? 거의 대부분 100% 진행된다라는 가정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뭔 아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중간 난이도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연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이제 뭘 해볼 거냐? 지금 공부하고 있던 게 형성상수 KF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KF 하기 전에 2단락까지 챕터 2까지 뭐냐면 두 번째 소단원까지 가장 많이 했던 게 KSP죠. KSP가 그 뭐냐면은 그 뭐 이름이 뭐였어요? KSP 용해도급 상수잖아. 기가 막히게도 이 용해도급 상수와 여기에 있는 형성상수 이 두 개를 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융합한 양론 문제가 자기네 선배들 내신 문제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KSP 자체만 쓰는 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KSP나 KF를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요 두 개를 융합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는데 그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처리해 볼 문제는 한 장 지나가면 거기 31페이지에 31페이지 사수 31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6 찾았죠? 31페이지 연습 문제 36 찾았죠? 요거 요걸 해볼 거고 요걸 해볼 거거든. 요거 자 내가 칠판에 쓰고 지우는 동안 요거 어서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조크